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소년 사건이 뭐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또 소년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변호사는 선임하는 게 좋을지, 선임한다면 어떤 시기에 선임하는 게 좋을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은 경찰, 검찰을 거쳐서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그러면은 형사처벌을 내릴 것인지 어떤 수위로 내릴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물론 청소년도 이와 똑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 형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청소년은 소년 형사사건 외에도 다른 절차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년 보호 사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경찰, 검찰을 거쳐서 형사재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으로 가게 되거든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형사처벌을 정하는 재판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정하는 재판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또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검찰 단계를 거치지 않아요. 경찰에서 바로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불이익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년 형사재판. 여기서는 당연히 불이익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발생을 하겠죠. 이게 가장 큰 불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된다면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보호사건은 불이익이 전혀 없느냐? 물론 법에는요. 소년 보호 처분을 받더라도 그게 소년의 장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불이익이 없는 것처럼 쓰여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이 실제로 어딘가에 갇히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 이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느냐? 재판 진행 도중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이런 데에 수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또 재판의 결과, 소년원 같은 어떤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불이익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형사처벌을 내릴 것이냐 또는 소년원 같은 무거운 처분을 내릴 것이냐, 이런 거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이 소년의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억제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성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재범 가능성도 뭐 보기는 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죗값이 얼마나 되느냐, 요건데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죗값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이 소년의 재범 가능성, 이 부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건데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처분이나 형사처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판사가 생각했을 때 야, 이 소년의 부모가 변호사를 소년을 위해서 선임할 정도라면 이 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만한 여력이 있구나. 그리고 또 소년에게 관심도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많이 억제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변호사가 이 소년의 억제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년 사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선임하냐? 물론 빠를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경찰, 검찰, 또 재판 단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각 단계마다 처분 수위를 줄여간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검찰 단계에서 선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으로 송치할지 또는 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이걸 결정하는 게 검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라도 선임을 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사건으로 이미 기소가 돼버렸다 라고 해도 아직 실망하시기는 이릅니다. 이 경우에도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는 건데요. 이 기회도 놓치면은 전과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만큼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 소년사건을 다룰 때 주안점을 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전과기록이나 이런 거는 막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년사건으로 진행될 때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이런 데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수감되는 걸 막는 것.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 결과 소년원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나오는 걸 막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목표를 저희는 통상 이뤄내고 있습니다.